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능 수업하고 있는 김시우 국어입니다. 오늘 6월 평가원으로 바라보는 고2 선수능과 화법과 언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명의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사실 근래에 6월 평가원 시험이 있기도 하고 해설 영상도 얼마 전에 또 촬영을 하였습니다. 6월 평가원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3 강사의 입장으로서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고2 친구들이 지금 수능을 대비하고 또 화법과 언어, 특히 2학기 때 나오는 문법의 내신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3 강사가 조금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어의 명칭부터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수능이란 고2 학생들이 지금 어려워지는, 특히 불국어라고 불리는 이 지금 불수능의 국어에서 문학과 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능, 즉 고2 때 고3의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화법과 언어는 사실 이번에 2022 교과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과 다르게 화법과 언어라는 명칭으로 교과 과정이 바뀌었고요. 사실 화법보다는 2학기 때는 고2 학생들은 내신이 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변별력이 문법에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평가원을 통해서 고3의 고2의 2학기의 내신과 또 그 이후에 수능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수능 강사로서 좋은 관점을 가지고 도움이 되시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6월 평가원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학 지문인데요. 모든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단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어떤 독해 방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고2 학생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런 과 따위가 나오면 좀 번호를 매기는 방식들이 좋은데,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크기를 유지한다라는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특정한 어떤 도식을 조금은 만들어내는 연습들을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표면 장력과 합이라고 했으니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이 합쳐졌을 때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룬다는 말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놓쳤던 거는 이 유지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같다는 건 모양이 유지되는 방식이 이 두 개의 크기의 합과 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필요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내부 압력은 팽창입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수축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울이 유지되는 방식이 팽창과 수축하는 힘이 같기 때문에 이 모양이 유지된다라는 걸 1문단에서 정리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려운 킬러 문제들과 선지들을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실제로 문제에서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낮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는 건 수축하는 힘이라는 것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수축하는 힘 또한 약화시킨다라는 선지를 맞다고 골랐어야 하고요.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입니다. 동일하게 뒤에 더 보다 보면 표면 장력에 정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면서 반지름에 또 반비례해야 한다.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 얘가 지금 앞에 있는 항이다 보니까, 즉 내부 압력은 반지름과 반비례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또 어떤 문제를 출제하였느냐. 기억에 대한 이해인데, 기억은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커졌다는 걸 반지름과 연결시켰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커졌을 때 당연히 내부 압력은 반비례하다 보니 크기는 더 작아진다는 말이 맞는 선지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1문단에서 관계 설정하는 것들을 좀 소홀히 여기고 그냥 급급히 빠르게 문장을 읽는 거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 실제 문제에서 앞에 관계를 좀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오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독서에서 1문단에서 관계 설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느냐, 또 문제에서 어떤 선지가 계산적인 것들을 요구했을 때 학생들이 관계 설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을 지니는 독해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문항에서도 잠깐만 킬러 문제를 잠시 보려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학이 독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문학처럼 보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 또한 분석적으로 나눠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문장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연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기여하지만, 가에서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연민의 대상, 교감과 긍정적 전망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나에서는 화자에게 자연이 관찰과 지각의 대상, 그리고 표면적 관찰을 넘어서 시간을 드러내는 새로운 지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나에서는 조금 보다 객관적인 관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가에서는 정서적인 초점을 맞췄다는 것인데요. 5번 선지를 보면 가와 나를 하나로 엮어놓고 이것에 대한 서술어는 단 하나, 즉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연과의 전망은 이 1번에만 있었던 가에 대한 보기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랑 나를 엮어서 전망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문학을 정말 정서적으로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보기를 정확히 비문학처럼 이해를 하고 1대1로 선지와 대응하는 연습들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물론 정서적으로 특정 내용들을 해석해서 푸는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면 귀를 기울였다라는 서술어가 나오던데 사실 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이 맑은 자양들입니다. 자양들은 화자가 아닙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가 아니고 시적 대상일 뿐이고, 동시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대한 힘은 추위의 난폭한 힘과 이어진다는 것들을 독해만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난폭한 힘들이 나무에게 꽤 상당히 거세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질을 뚫고 나아가리라 라는 어떤 의지적인 내용을 형상화한 시입니다. 근데 선지에서는 앞쪽에선 난폭한 힘과 맞선 힘을 거대한 힘을 맞선다고 이야기해버렸고요. 같은 힘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아까 나무의 기원인데 화자의 기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푸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는 보기를 이용해서 가와 나를 쪼개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2 친구들이 이러한 고3의 어떤 평가원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그럼 준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 수업은 그냥 지문을 하나하나 그냥 다 분석하고 또 문제를 그냥 냅다 풀리고 이렇게 조금 분절적인 수업이 아니라 독해 방식과 선지를 연결시키는 수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 수업은 역사고 수능 수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문제 따로 또 지문 따로가 아니라 독해 방식을 쫙 배운 이후에 선지와 바로 연결해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강사와 또 수업들이 지문을 낱낱이 해석하고 또 선지를 해석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실제 실전에서 교수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각,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수능 시험지를 바라보자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6학년도 수능 5번의 4번 선지가 어떠한 독해 방식으로 설계됐는지 설명하는 교재고요. 문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계가 특히 어디에서 진행이 됐는지, 실제 수능 시험 몇 번에 몇 번 선지가 이 연계라는 어떤 개념과 이어져 있는지 등을 연결해서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를 당연히 실전적인 연습들은 진행을 합니다. 저희 고3 수능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오면 평가원 하프 모의고사를 일단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평가원에서 수능을 제작을 하기에 11월, 9월, 6월 시험지 위주로 문학과 비문학만 섞인 문제집을 가지고 매주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실전력에 대한 어떤 능력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1대1 오답 클리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고2 학생들도 고3의 어떤 평가원 모의고사를 입문적으로 풀면서 강사가 직접 한 명 한 명 어떠한 영역에서 뭐가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학에서 학생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이 선지는 왜 틀렸는지를 일단 강사가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1대1로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별 미비점을 분석을 하고요. 동시에 그 모의고사만 땅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에서 평가원 시험에서 쓰였던 독해 원리가 연결되어 있는 고2 교육청, 중요하겠죠. 어쨌든 아이들은 고2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고2의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와 좀 수준을 같게
만들어서 고3 하나, 고2 하나 이런 식으로 세트별로 매주 발췌본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원도 고전에는 사실 최근 수능 트렌드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고전평가원, 고위교육청, 평가원 오늘 풀었던 거랑 독해 원리랑 문제풀이 원리가 비슷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한 지문씩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강사가 1대1로 왜 아까 우리 여기서 이러한 독해 원리를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왜 또 잘 못 푸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왜 평가원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묻는지를 강사가 직접 학생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주간지 또한 진행이 되는데요. 주간지, 문학 세지문, 독서 세지문 매주 과제로 나갑니다. 중요한 건 고3 저희 수업 애들은 학생들은 고3 교육청과 또 평가원 문제를 위주로 가지만 어쨌든 고2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미 너무 언더리가 난다거나 또 난도가 너무 높아서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고2 교육청 연계해서 매주 주간지로 문학 3개, 독서 3개 진행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화법과 언어도 좀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고2 2학기 내신은 화법과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고2 2학기 내신은 대치와 반포에서 8학군에서 아주 어렵게 변별하는 시험 범위였고요. 그 이유는 문법을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내는 게 아니라 고3 수준으로 아주 어렵게 냅니다. 지엽적인 개념도 내기 때문에. 그래서 6월 평가원의 이 언어와 매체, 언매 쪽의 시험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고2 2학기 내신을 준비하는 데도 큰 어떤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현재 여기 기출도 잠깐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2 2학기 문법 수업을 준비하고 또 후에 고3의 언매 선택자들 아니죠.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문법에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내년에 수능을 선택 과목이 아니라 통합해서 어떻게 오답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설명 의문문 그리고 판정 의문문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 등에서 지금 1, 2, 3의 순서대로 지금 이 예시들이 등장한 겁니다. 일단 이것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애를 먹은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얘가 왜 1번, 니은은 2번, 디귿은 3번인지 이 긍정과 부정에 해당되는 의문문이나 어미들이 얘를 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을 들이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여기는 어미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경지식이 작용은 하지만 중요한 건 보기를 잘 읽으면 그 작업들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3 화법과 언어도 막 배경지식을 들이다 외워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보기를 해석하는 틀을 지니고 있고 그것들을 선지랑 대응하는 연습들이 가능하면 배경지식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정답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수능에서 제일 트렌드인 매체에서 언어 매체 내에서 독해형 문법 문제입니다. 사실 언매를 안 고르는 친구들은 사실 여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요즘 안 고르기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문법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다 외워놓으면 그냥 시간 아낄 수 있고 언매 선택자들은 문법은 미리 공부해놓으면 변수가 없고 화작보다는 좀 현장에서 그냥 시간도 줄이고 외운 걸로 풀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는데 독해형 문법 문제를 평가원이 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길이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독서처럼 비문학을 독해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무성음과 서로 다른 형태소에 대한 교체에 대한 의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갑자기 다른 관점을 내세우면 내가 외우던 걸로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매에서 지금 많이 돌아서기도 하였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2 2학기 내신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후에 고3 언매, 고3에 나오는 문법들도 해석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분석하는 거, 문법을 해석하는 거. 문법에서는 단순히 개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독서와 마찬가지로 문법 개념을 분석적으로 쪼갠다. 보기의 내용을 번호를 좀 매겨서 유형화하고 선지랑 잘 대응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실제 선지와 모의고사 문제들을 또 연결하고 해석하는 연습들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또한 평가원 5개년 기출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기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내는 문법 문제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어떤 독해형 문법도 마찬가지고 또 나왔던 어떤 문법 요소의 단원 구성이라든가 또 오답을 구성하는 방식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들도 우리가 기출에 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여름방학 때, 고2 여름방학 때 좀 미리 준비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문법 커리큘럼이 단원이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실제 이번에 6월 엄매에서 문법을 구성했던 단원들입니다. 36번을 보시면 무성음 또 교체 나오면서 의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관형사형 어명, 시제 등 문장론이 나온 것입니다. 38번은 보시면 알겠지만 중세국어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단어,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 2학기 이번 화법과 언어, 2학년 친구들이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 화법과 언어 책에서도 품사, 의문, 단어, 그리고 문장, 그리고 국어의 변화, 즉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성 요소는 동일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물론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평가원 시험에서 내는 문법 구성 요소와 그리고 내신에서 내는 문법 구성 요소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의 화법과 수업, 언어 수업은 1회차는 품사 단어, 2회차 의문 변동, 3회차 그리고 문장, 4회차는 중세국어, 이렇게 컴팩트하게 어쨌든 고2 2학기와 고3 수능 문법을 준비할 수 있는 커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수능 강사로서 어떤 수능에서 나오는 문법적인 해결 방식들을 많이 이야기할 예정이기도 하고 평가원 기출도 볼 거지만 이 지역 내신들은 당연히 조금 지역적이고 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랑 반포에서 자주 나오는 문법 기출을 또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세와 경기, 진선에서 나오는 좀 어렵고 소위 말해서 조금 더러운 내신의 어떤 문제들도 같이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법과 언어는 7월 19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 개강하고요. 선수능, 국어, 문학과 비문학, 독해 수업하는 수업들은 7월 21일 화요일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저는 현재 수능을 수업하는 강사로서 고2 학생들이 어떠한 것들을 명확히 준비해야 고3 때 승산이 있는지 많은 방법론적인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컨텐츠 또한 그냥 고2 수업에서만 등장하는 컨텐츠보다는 또 고3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좀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주시면 학생들이 고2 때 고3의 수능과 또 고2 2학기 내신, 문법 내신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